여러분, 혹시 록히드 마틴이라는 미국 회사 아십니까? 이 회사는 단순한 무기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 방위산업 매출 1위, 글로벌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세계 1위 방산 기업이 되려면 단순히 전차 하나, 전투기 하나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상, 해상, 공중, 이 3군 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공급할 수 있는 육해공 플랫폼 통합 역량, 바로 이것이 세계 1위 방산 기업의 조건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함정 등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육해공 모든 전장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현재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무기 수출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우리나라 K방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K방산은 이제 단순 부품 수출국이 아닌 완성형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은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육해공 통합체계를 단일 그룹 내에서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지상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의 파워팩과 차세대 전차 장갑차의 추진 시스템을 맡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 생산합니다. 바다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편입한 뒤 본격적으로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해군 플랫폼 제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및 지휘 통제 시스템 등 모든 육해공 전장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건 한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화가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한화가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화가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기 위해 인수를 준비하는 대박 기업들에 대해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앞으로 주가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화그룹. 화약만 팔던 회사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처럼 육해공을 통합하는 세계 초인류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그룹 전체가 방산 쪽으로 재편하며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 새 그룹 시총이 무려 65조 이상 급등하며 시총 100조 클럽에 입성을 했고요. 2026년 1분기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181조까지 올라왔습니다. 한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총 300조까지 달려가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시총 300조의 의미가 뭘까요? 현재 현대차그룹이 시총 300조로 재계순위 3위인데 한화그룹이 SK그룹 다음으로 재계순위 3위까지 치고 올라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글로벌 산업의 흐름과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한화그룹이 시총 300조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한화는 인수합병, 즉 M&A를 통해 그룹의 지도를 바꿔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성공적인 빅딜의 승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기업들 이제부터 주가 선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화그룹. 제가 아는 상장 계열사만 무려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총 100조를 견인한 핵심 방산 계열사는 딱 4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한화 엔진까지 딱 4기업입니다. 한화그룹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4종목만 모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죠. 우선 한화의 지상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년간 283% 상승을 했고요. 전차든지 전투기, 해군 함정 내부는 전부 IT거든요. 그래서 한화그룹의 육해공 두뇌를 맡아주는 기업이 바로 한화시스템이고 1년간 주가 30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상과 항공 분야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한다면 해상 쪽은 당연히 한화오션입니다.
각종 선박과 군함을 제작하는 기업이고, 여기에 한화 엔진은 한화 오션 쪽에 선박용 엔진을 납품하며 같이 방산 쪽으로 묶이는데요. 이 두 기업도 1년간 주가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각각 306%, 235%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한화가 시총 300조를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방산 계열사 4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3배 이상은 더 올라가줘야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한화그룹 완벽한 육해공, 이렇게 모든 무기체계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로 보이지만 글로벌 초일류 방산 기업이 되기엔 아직 각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한화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을 돈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사는지 제가 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화가 인수할 첫 번째 기업, 바로 세트랙 I라는 기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한화 인수 호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력으로 10배 올라갈 텐베거 종목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화가 세트랙 I를 어떻게 인수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턴 전문가의 고급 인사이트니까 한번 시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트랙 I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 위성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요. 과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인력들이 창업한 회사로 초소형 위성부터 중형급 위성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트랙 I는 단순한 위성 부품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한화의 우주방산 기술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회사가 바로 이 세트랙 I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화가 세트랙 I의 콜옵션을 행사할 시점이 가까워졌다. 우선 콜옵션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콜옵션이란 특정 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트랙 I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뛰더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리 정한 가격에 이 세트랙 I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 신빙성이 있는 게, 지분 보유 현황을 조금 보시면 2022년에 한화 에어로가 지분 20%까지 보유를 했었는데요. 최근 지분을 보시면 33.63%까지 지분을 올렸습니다. 13% 이렇게 올렸다는 거고, 이때 1차 콜옵션을 발동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몇 %를 보유를 해야 될까요? 법인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50%를 이렇게 넘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약 33%이기 때문에 약 17% 정도는 더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가 되면 세트랙 I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기본 2배, 3배 우습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처음 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최초로 말을 하는 거니까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정말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차트 열고 세트랙 I 매수 타점 잡고 우리가 수익 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트랙 I 지금부터 정말로 유심히 좀 봐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트랙 I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텐베거 달성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진 국내에서 독보적인 사업 영역 때문인데요. 세트랙 I를 단순히 위성 부품 조립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위성 시스템 전체를 단독 설계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방산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세트랙 I의 위성 사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위성 본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탑재체가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속기동, 그리고 데이터 전송, 전력 공급 등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위성 본체는요, 위성의 심장이자 뼈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광학 탑재체인데요. 위성에서 촬영하는 고해상도 영상이 바로 이 장비를 통해서 모두 구현이 되는 겁니다. 정밀광학계와 고성능 전자부품이 집약된 첨단 장비로 군사 정찰 위성이나 감시 위성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국인데,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를 지상으로 내어받고 해석, 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무에 맞게 최적화된 지상국 시스템이 있어야 위성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영상 품질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위성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군수 물품만 공급하는 전통적인 그런 방산 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형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으로 이 세트레가이를 인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즉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전장을 커버할 수 있는 미래형 방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해외 방산 수주에서 단순 무기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제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력까지 함께 파는 기업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엔 세트레가이의 독보적인 위성 시스템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단순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수 호재에만 기생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삼류 기업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주항공기업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만으로 돈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위성을 활용해서 무엇을 팔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을 쏘는 것도 이 세트레가이의 기업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해진 요소인데 이 기업 위성을 활용한 파이프라인까지 다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데이터 판매입니다. 세트레가이가 쏘아 올린 위성으로 직접 촬영한 스페인의 한 휴양지의 위성 영상 자료인데요. 25cm까지 근접 확대가 가능해서 차종과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성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예를 들면 도시라든지 군사기지, 산불 감시 지역 등 이런 부분들을 정부 그리고 기업, 국제기관에 판매를 합니다. 특히 정찰 위성 시장, 스마트 농업, 해양 감시, 그리고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에서 지금 현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성 시스템 자체 판매입니다. 단순히 위성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상국 플러스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된 패키지를 제공을 하면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스페인 등 실제 다수의 수출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세트레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민간 위성 기업 중에서도 아주 드문 경쟁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형 위성 운영 모델인데요. 위성 영상을 구독 모델로 제공하는, 즉 위성판 넷플릭스 같은 형태로 세트레가이는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수익 구조까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대박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 펀더멘탈만으로도 세트레가이의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영권 인수를 하기 위해 추가 지분 인수라는 모멘텀까지 붙는다면 세트레가이의 주가 어떻게 될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빠른 시일 내에 세트레가이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세트레가이의 경영권을 완전 인수를 해야 한화가 그리는 우주 방산 통합 전략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화는 육해공 방산 플랫폼을 넘어 우주까지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트레가이는 우주 분야의 유일한 민간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분율을 높여야만 통제권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는 곧 정찰 자산의 독립화 그리고 국방 자산 내재화라는 그런 큰 흐름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국방부에서 주도하는 425 사업 및 방산 우주 프로젝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인수를 빠르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세트레가이는 현재 국방부의 425 군 정찰위성 사업에 참여 중인 핵심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연계된 위성체계, 그리고 지상국 데이터 운영까지 풀 패키지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세트레가이는 방산, 그리고 우주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위상을 가진 기업이라면 한화가 최대한 빠르게 지분 확대를 해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당연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한화그룹의 글로벌 수출형 위성사업 확장 부분 때문입니다. 세트레가이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위성 수출 실적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화 입장에서 향후 K9 자주포 같은 무기 패키지 수출에
이 위성 체계를 통합해 함께 수출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상황이고, 세트레가이는 그 채널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민간 파트너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세트레가이의 지분을 늘린다는 건 위성 기술의 사유화, 그리고 수출 경쟁력의 극대화, 방산 수익 모델 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보시는 것처럼 세트레가이 박성동 의장과 한화 김동관 부회장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상당히 공고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콜옵션, 이 콜옵션 발동과 M&A 타이밍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화가 인수할 첫 번째 대박 종목 세트레가이, 정말 주목해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왜 지금 당장 이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한화그룹의 레이더에 포착된 핵심 기업까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드리는 도움되는 핵심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히든 종목을 특별 선물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까지 모두 엮여있는 겹테마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여러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면 이후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거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 주가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당시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확실하고 수급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를 보시면 저점을 이제 막 높이기 시작했고 주가에는 그렇게 큰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 에코프로급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매수 추천도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화가 인수할 두 번째 대박 종목도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앞서 같이 살펴봤던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은 한화그룹의 지상 플러스 우주항공 사업 영역의 확장과 관련이 있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화그룹의 해상파트에서 관련 계열사의 주가를 몇 배나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대박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에서 터진 조선업 관련 대형 모멘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마스카 프로젝트인데요.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
한화로 약 200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스카가 뭘까요? 마스카는 미국 해군 함정 현대화 및 글로벌 동맹 기반 조선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미국이 함정을 새로 만들거나 교체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을 직접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조선 관련 기업들한테 왜 대박 사건이냐면요. 우선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 직접 들어가서 조선소 짓고 그리고 구람까지 건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단순한 선박 수출의 의미를 넘어섰다라는 거고, 과거엔 수출로 끝났지만 이젠 현지화, 양산화 전략으로 더 크게 매출을 올릴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마음을 움직인 핵심 카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조선소를 지을 테니 관세를 내려줘.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짓는 거니까 미 해군에서 군함도 직접 발주해줘 라고 요청을 했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조선 기업들이 역사상 최대의 수주 기회를 잡은 건데요. 국내 대표 조선 3사,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카라는 용어는요,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향후 5년 동안은 계속 화제가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용어라서요. 제가 마스카의 핵심 내용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스카는 미국 조선 산업과 글로벌 동맹 간의 공급망 연합을 의미를 하고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 해군과 국방해양 수송력을 대대적으로 키우자는 것, 즉 해양 패권 유지를 위한 본격 함정 건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규모는 무려 1,500억 달러, 한화로 2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자본이 투입이 되고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국 민간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 및 관련 인프라를 투자 설립을 하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해당 생산시설에서 제작된 함정에 대해 발주하는 그런 교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투자는 한국 민간 기업이 진행을 하지만 미국에서도 미국 노동자와 미국 본토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배는 뭡니까? 전부 다 미국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발주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역시 중국이 있습니다. 미 조선업이 무너진 데에는 중국도 한몫을 했거든요. 중국 가격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견제, 그리고 쇠퇴한 자국의 조선 능력 부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국을 탈피한 공급망 다변화, 또 정치적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 등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극적 타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한 줄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정부는 우리가 미국의 조선소를 지어서 투자를 할게, 한국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로 미국 본토에서 함정 직접 건조할 수 있어. 대신 그 대가로 관세는 낮춰줘야 공장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맞아, 우리도 조선 능력 부족하고 중국 의존도 줄여야 하니까 한국이 조선소 짓고 미국 내 고용도 창출되면 우리도 좋지. 그 대신 미 해군, 해양청은 이 현지 생산 함정을 우선 수주를 해줄게.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이 그림을 봤을 때 서로 어때요? 윈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마스카 협상에서 최고의 위너는 한국도 미국도 아닌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왜 한화오션이 이번 마스카 협상에서 최대 수혜 기업으로 손꼽히냐면요. 우선 미국의 조선소 생산 거점을 둔 유일한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화그룹은요, 2024년 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력이 있는데요. 미 해군은 이 시설을 마스카 프로젝트 협상 시 직접 시찰을 했고요. 미국 내 생산 능력이 이미 확인된 유일한 한국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거든요. 즉, 한화는 미국의 조선업 주권 회복 프로젝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스카 초기 물량을 현지화 준비 완료 조선소에 우선 배정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안에 따르면 마스카 조선 계약은 동맹국 주협 중 현지 생산 능력이 확보된 곳에 우선 발주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미국 땅에서 바로 생산하고 바로 납품이 가능한 건 한화오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김동관 부회장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을 했고 현장 시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 조선소를 마스카 프로젝트 초기 납품지로 지정하며 생산 능력이 입증된 유일한 동맹국 기업이라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아직 미국 현지 조선소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미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에 제대로 기회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왜 하나오션이 최대 수혜 기업인지 실전 경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 정부 해군과 군수선 수출 계획을 경험한 다수의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부터 미 해군 보급선, 그리고 중고함정 개조 사업, 그리고 유조선 공급 컨소시엄에 이미 참여한 기업이 하나오션인데요. 즉 실제 수출 경험을 이미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신뢰도가 아주 높은 그런 상태라는 거고,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이 필요한 건 뭘까요? 군수지원선, 그리고 고속수송선, 그리고 해양수색선 등 중대형 함정은 하나오션이 가장 잘 만들고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400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 해군 MRO,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 바로 하나오션이더래요. 자, 미국의 함정 조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딱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급, 정비, 그리고 조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하나오션은 단독으로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미 해군과의 추가 정비 사업 수주 계약 또한 가장 빠르게 체결될 기업이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모든 조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며 한 차례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나오션과 하나오션 관련 기업 위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대박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오션에서 매출 45%를 올리는 또 다른 방산 계열사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바로 한화엔진이거든요. 한화엔진이 중속엔진 사업을 10년 만에 재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박의 엔진을 분류할 때 엔진 회전 속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크게 3가지 엔진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속엔진, 중속엔진, 고속엔진 이렇게 3가지인데요. 저속엔진 같은 경우에는 RPM 60에서 200 정도고요. 초대형 상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이 정도 선박에 장착이 되는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엔진에서 10년 만에 재진출하겠다고 선언한 이 중속엔진은 300rpm에서 1000rpm 정도고요. 군함, 함정, 해양 순찰선 그리고 수송선에 장착되는 그런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속엔진인데 이 고속엔진은 RPM이 1000 이상이고 소형 선박, 고속정, 요트 같은 곳에 주로 장착되는 그런 엔진인데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판이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 납품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납품 체계를 한번 좀 보시면 HD 현대그룹한테 군함용 중속엔진의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받은 중속엔진은 어떻습니까? 한화엔진에서 가공하고 적용해서 하나오션 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루트로 함정이 건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이 중속엔진 제조 과정만 자체 밸류체인 안에 넣을 수만 있다면 수익이 훨씬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그룹과 이 1,5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호자를 나눠 먹을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인수해야 될 기업은 바로 이 중속엔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인수를 타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그룹의 레이더에 포착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STX 엔진입니다. 여러분,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하나엔진에서 지금 STX 엔진을 어떻습니까?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발표되고 하나그룹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쳤지만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이게 지금도 이 한화엔진과 STX 엔진이 물밑에서 서로 인수를 협상 중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STX 엔진은 중속엔진 국산화 선도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중속 디젤 엔진 자체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고 독일, 핀란드와의 기술 협력으로 중속 엔진 세계적 품질 수준에 도달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대한민국 해군 함정의 약 80% 이상이 STX 엔진을 탑재할 정도로 이미 중속 엔진 분야에서 이 기술력 하나만큼은 검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이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STX 엔진 최우선 인수 대상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 STX 엔진은요, 엔진 기반 방산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진을 중심으로 한 이 군용 시스템 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엔진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 엔진을 활용해 함정 그리고 장비 또는 무기 체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산 플랫폼 기업이란 뜻인데요. 자, 해군 함정 내부에서 전투 체계, 그러니까 통신, 센서, 무장 시스템까지 전체 통합 설계 경험, 즉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해양 감시선, 고속정, 수송함 등 다양한 선종의 엔진을 제작하고 유지 보수까지 전부 해봤기 때문에 탐지부터 대응까지 플랫폼 단위로 개발이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걸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엔진 노하우를 기반으로 군용 무전기와 통신 장비도 병행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성형 군수 플랫폼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 바로 STX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X 엔진도 앞서 소개해드린 세트레가이와 함께 향후 10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10배거 종목으로 정말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는 그런 기업인 이유는요, 이제부터 주가 재평가의 시간이 무조건 올 겁니다. 그동안 STX 엔진은 조선 하청 이미지에 묵혀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평가된 중소형 기업으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화그룹 편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해군 그리고 조선 미국 수출망에 직접 편입될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에 인수 확정 시 시가총액 최소 3조에서 4조 이상으로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자, 한화의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의 프리미엄 매수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그게 바로 STX 엔진의 주가 폭등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인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 200에서 300%의 프리미엄 상승이 단기적으로 붙습니다. 즉 지금까지 STX 엔진이 단독 엔진 회사였다면 앞으로는 한화오션의 심장으로 한화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이 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부터 STX 엔진 주가 상승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각설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나올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매각설만으로도 시장은 이미 STX 엔진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 부품업체에서 한화 방산의 핵심 자산으로 이 인식 전환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수익을 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는 다르고 그 그릇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차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폼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현 시점 차기 대장주 체크하시고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그룹이 아시아의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1년, 2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종목은 하나의 육해공 통합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자 확실한 판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